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기아 모하비가 연식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하비가 단종된다는 얘기도 조금씩 들리기는 했었는데 단종되지는 않았고 2023년형을 출시를 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2022년형이 아니라 2023년형을 출시했다는 점이겠죠. 이 얘기는 당분간 사고를 조금 더 우리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옵션은 소폭 추가가 됐고요. 승차감을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나중에 차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등급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마스터즈, 그래비티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4,958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871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89만원, 마스터즈는 207만원, 그래비티는 177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가격만 그냥 올린 건 아니고요. 안에 옵션도 추가가 됐고 이번에 디젤차 OBD 인증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요수소 인젝터도 추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옵션도 추가를 했고 OBD 인증 기준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바뀐 옵션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장 외장 컬러를 보면요,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외장 컬러는 5가지, 내장 컬러는 3가지 색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승 옵션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5인승 모델이고 6인승과 7인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6인승과 7인승의 옵션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2열 독립 시트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6인승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모하비는 6인승은 거의 필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6인승 옵션을 선택을 해야 가운데 센터 쪽에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달리게 되고요. 타이어 휠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18인치, 마스터즈는 20인치, 그래비티는 블랙 20인치 휠을 쓰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 가운데 있는 엠블럼이 기아 새 엠블럼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본 모델은 7인치 바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스터즈 등급을 선택하게 되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에서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전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기본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시트 색상 가죽이 반영이 됐었는데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테두리 부분에 시트 가죽 색상이 적용이 되고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은 마스터즈 등급 이상부터 적용입니다. 플래티넘 등급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을 보면 6기통 3.0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렉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전자식 사륜구동, 차동기어 잠금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이 워낙에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고를 우리고 싶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첨단 운전자 안전 보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들어가네요. 아쉽게도 뒤쪽 턴 시그널 램프는 여전히 벌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에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7인치 바늘 계기판 지원을 해주고요. 시트 재질은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1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1열 통풍 시트도 넣어주네요. 그리고 편의사항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열선 스티어링 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옵션들까지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이죠.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추가된 옵션은 일단 안전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1열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2열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도 넣어줬네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티넘 등급만 타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즈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타이어 휠이 20인치로 커지고요. 클러스터도 12.3인치 FLC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시트 재질은 나파 가죽으로 바뀌고요. 편의사항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액세스 같은 시트 관련 옵션이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대거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2단계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원래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선택 옵션으로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옵션들이었는데 이번에 마스터즈 등급에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07만원이나 올라갔죠. 다음에 마지막 그래비티 등급을 보면요, 그래비티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두 부분 모두 강화가 됐습니다. 그릴 몰딩이나 테일게이트 가니쉬 같은 부분에 블랙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에는 블랙우드 그레인까지 들어가네요. 이 얘기는 조금 더 검정색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비티 옵션에서는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선택 옵션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마스터즈 등급에 기본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식 변경 뒤부터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마스터즈에는 기본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옵션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 양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일단 기본 플래티넘 등급을 보면 웬만한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선택 옵션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탐나는 옵션이 있어요. 바로 서라운드 뷰입니다. 모하비가 차가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옵션 정도는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라운드 뷰 옵션은 선택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라운드 뷰 옵션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마스터즈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즈 등급에 서라운드 뷰 옵션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하비는 실제로 마스터즈 등급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단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옵션인 건 맞는데, 이게 연식 변경 전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모하비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묻어놓는 바람에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마스터즈 기준으로는 상당 금액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플래티넘에서 89만원 오른 건 OBD 인증을 맞추려면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는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마스터즈부터 드라이브 와이즈를 끼워 파는 건 상당히 양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엠블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모하비의 기아 새 엠블럼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모하비라는 차량에 다른 엠블럼을 넣어줌으로써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죠. 솔직히 기아 새 엠블럼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똥 표시를 달더라도 이 엠블럼보다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차별화를 주는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엠블럼이 통일이 되면서 모하비만의 특별함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